제가 얼마 전에 또 여의도에서 밥을 먹다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게 무슨 주식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어떻게 경제 방송하는 사람이 그 주식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왜? 왜? 뭐지? 대부 시스터즈. 대부 시스터즈. 대부 뭐지? 처음에 시스터즈? 외국 건가? 코스피? 나스닥에 있는 건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르는 표정 치면 안 되잖아. 나름 전문가라고 앉아있는데 하면서 아무 소리 없이 밥을 먹었는데 야 이거 언제 이렇게 올랐냐. 10,000원짜리가 16만원을 찍고 빠졌죠. 이거 뭐야 이거. 여긴 왜 이래. 뭐 금물 발견했나? 얼마나 오른 거냐 저게. 지난 90일 동안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 1100%. 바닥에서부터 거의 15배 올랐는데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했다.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 근데 왜 이제 와서 전 사실 조금 전에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일부러 슈카월드에서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 알고 있지. 슈카가 얘기하면 고점이다. 라는 이상한 썰이 여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썰입니다. 그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음모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얘기했다가 빠지면 혼날까봐 네가 얘기해서 그거 빠진다고. 아닙니다. 이거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기다렸어요. 뭘? 조금 내려오기를. 좀 내려와서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내려온 거 아닙니다. 조금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힘들었네. 계속 올라가면 이걸 언제 해야 되나 그랬는데 다행히 조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뭐 얘기하는 거다. 그럼 대부 시스터즈가 어떤 회사냐? 2007년 설립되고 2013년에 쿠키런을 발표했다. 게임 회사죠. 쿠키런이라고. 근데 이후 쿠키런 단 하나의 IP를 미는 기업이다. 쿠키런이 뭔데? 이거. 광고 없습니다. 전 이거 보고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니 이게 얘네 거였어? 이 쿠키가?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제 머릿속에 저거는 이거잖아. 진저브레드맨인가? 생강맨. 이게 한국 캐릭터였나? 잠깐만. 지금 우리나라 거였어요? 이거 영국 전래동화 속 등장 캐릭터란데 저걸 어떻게 갖고 있지? 저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거를 활용한 캐릭터니까 되는 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게 우리나라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콩쥐 팥쥐에 콩쥐를 갖고 와도 되는 건가? 하여튼 뭐 상표권은 어떻게 잘 해결하셨겠죠. 이게 그래서 대부 시스터즈인데 실적이 어땠냐? 최근 3년 영업이익이 적자. 물론 매출액은 2020년 올랐죠. 근데 적자인데 이 회사가 놀라운 거는 정말 고집 하나는 대단하신 게 9년간 쿠키런만 팠다. 야 무슨 장인 정신이네. 완전 장인의 회사죠. 장인의 회사. 9년간 저 쿠키런이 주인공인 게임은 여러 개지만 쿠키런 하나만 주구장창 판 거죠. 하나의 지식재산권으로. 이게 2012년 9년 전에 쿠키런이 대박이 났어요. 한번 대박이 나서 쿠키런으로 빵 뜬 다음에 그 다음부터 주구장창 쿠키런만 만들었는데 나머지가 잘 안 되니까 주식이 기었다는 건데 그러면 최근에 뭐가 좋았냐? 쿠키런 킹덤이 흥행 대박을 냈다. 이거 이거 다 비슷비슷했어. 이게 흥행 대박이 났다고. 양대 마켓 매출 톱5 안에 들어갔다. 영업이익이 얼만데? 올해 이대로 쭉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쭉 간다고 가정하면 영업이익이 1,000억이 될 것 같다. 잠깐만. 아까 시가총액이 1조가 넘었다며. 대충 1천 몇백억에서 1조 원 넘었거든요. 영업이익은 1,000억 늘었는데 시가총액은 9,000억 늘었죠.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퍼라는 게 곱하기가 있으니까. 멀티플을 줘야 되니까 1,000억씩 10년 정도는 더 벌 수 있다는 거죠. 이 회사가 이제 길을 탔기 때문에. 퍼 10이면 되게 저렴하다는 거죠. 보통 게임 회사들이 이게 막 40 그래요. 40하고 50 하니까 1,000억을 올해 처음 벌었긴 하지만 앞으로 10년 뭐 20년 더 벌 수 있으니까 1조 원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 게임의 특징이 뭐냐? 일단 20대 위주. 젊은 사람들 위주고 결정적으로 캐주얼 게임이고 여성향의 게임이다. 우리나라에서 잘 나오지 않는 스타일의 게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보통 K게임 하면은 보통 화끈하게 좀 질러주셔야 되고요. 화끈하게 지르고 보통 RPG고 보통 용 나오고요. 보통 드래곤 나오고 데빌 나오고 보통 칼 나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 나오고 항상 있는 게 강화라는 게 있어요. 게임 해보신 분들 알죠? 강화 플러스 2 플러스 3 보통 이런 거 나오고 100만원 이하 지르면은 마을 밖을 나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우리나라 보통 K게임인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캐주얼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성향 여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선 잘 등장하기 힘든 여심을 사로잡고 이제 잭팟이 터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쯤에서 또 우리 또 저렴한 사람들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대표님은 얼마나 대박이 났을까? 죄송합니다. 대표님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원래 그 유튜브 하다 보면 이런 거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좀 흥미 위주의 그 방송 죄송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이 스톡 옵션을 51만 주를 들고 있다고 하세요. 행사 가격이 47만 주가 500원. 아까 얼마 됐다고요? 주식이? 뭐 16만원 왔다 갔다 했잖아. 야, 잠깐만. 야, 그러면은 47만 주를 500원에 살 수 있는데 아까 10몇만 원이었잖아요. 또 저같이 저렴한 사람들은 계산을 해보죠. 일단 스톡 옵션만으로 500억. 20% 지분 있잖아. 아까 1조 근처라며. 그럼 그게 2천억. 결국 창업하십시오. 창업해서 이렇게 대표님처럼 훌륭한 분이 되시면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대부 시스터즈가 사실 얼마 전까지 위기에 뭐 빠져있다. 2017년에 이런 얘기가 들었었는데
그걸 이제 한 번에 쿠키런이 성공하면서 이 하나의 IP를 미니까 애들이 매출이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럼 물어봤어요. CEO 대표님한테. 쿠키런의 롤모델은 뭐냐? 왜 하나만 미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닌텐도의 슈퍼마리오가 롤모델이다. 닌텐도가 슈퍼마리오 하나로 게임을 무식하게 많이 내잖아요. 한 수십 개가 있잖아요. 여기는 뭐 슈퍼마리오 1, 2, 3,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를 중심으로 뭐를 내니까 얘를 중심으로 슈퍼마리오처럼 원 IP로 간다. 그래서 이쯤에서 다시 한번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가 롤모델로 간다는 닌텐도는 어떤 회사냐? 어떤 상황이냐? 지금 닌텐도의 시가총액이 90조거든요. 하이닉스 근처에 왔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지금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4, 5년 전까지. 닌텐도 망한다 그랬었는데, 일본 기업 중에서 이렇게 살아난 게 소니하고 닌텐도 두 개가 있는데, 소니는 이해라도 하지, 닌텐도는 뭐지?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는 기업인데, 옛날에 주가가 요럴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기억나십니까? 당시 대통령이었던 모 대통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질타하셨어요. 한국엔 왜 닌텐도 같은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없냐? 2009년입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못하냐? 그것이 한국의 문제다라고 질타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때 이재용 전무, 지금 부회장님이죠. 이재용 부회장 아저씨가 닌텐도를 배우자며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전격적으로 싣습니다. 대통령이 뭘 하시니까? 그게 언제였냐? 그게 여기 때 얘기죠. 책을 하신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하니까 그 얘기가 당분간 사라졌습니다. 한 몇 년에 걸쳐 사라졌어요. 그게 너희는 왜 닌텐도를 배우 하다가 일본까지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라졌는데, 물론 여기 첫 번째가 리만 브라더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조금 이따 주제가 나오겠지만 스마트폰의 변화가 있었죠. 닌텐도를 조금 더 살펴보면 닌텐도는 무려 1889년에 설립됐습니다. 전 이거 처음 해보고 내가 잘못 쓴 줄 알았어요. 1989년인 줄 알고. 야, 게임 회사가 1889년에 어떻게 만들어지지? 뭔 게임이 있길래 1889년에 130년 전이잖아. 130년 전. 이게 우리나라 두산보다 오래됐다고 돼 있더라고. 두산은 뭐 그렇다고 쳐도 방직이라고 했다고 쳐도 뭐 게임사가 1889년에 뭔 게임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잘하시네. 집단지성은 대단합니다. 전 처음 알았는데. 야 이거 화투 회사. 타짜. 이거 꽃의 전쟁. 꽃의 전쟁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화투 만드는 회사. 1889년에 게임 회사. 그치, 그때 게임은 자칙이거나 돌멩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화투를 만들거나 이런 거니까 화투 장사로. 그래서 이름이 이랬답니다. 임천당. 하늘에 맡기는 집. 화투 맞네. 하늘에 맡겨야죠. 패를 깔 때는 하늘에 맡기는 거지. 이 잘못하다가 손 잘립니다. 하늘에 맡기는 집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계속 화투 같은 거 만들다가 1963년에 아이들 놀이기구로 사업을 확장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거 집집마다 이런 거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얘네가 미국 진출을 해요. 그때 썰을 보면은 뽀빠이의 판권을 살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미국 진출한 회사가 휘청휘청합니다. 일루 휘청, 절루 휘청. 팔리는 것도 없고 IP도 없고. 그때 유명한 사건이 펼쳐지는데요. 신입사원이었던 미야모토 시게루라는 사람이 어차피 망한 거 내가 캐릭터를 디자인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너가 그걸 왜 디자인해보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 꿈이 만화가였어요. 나도 꿈은 만화가였는데 실제 만화가가 아니었고 제 꿈이 만화가였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어차피 죽어가는 거 제가 한번 그리기라도 해볼게요. 실제로 그려요. 그래서 나온 게 글로벌 히트작 동킹콩. 그때 어렸을 때 해보신 분 있죠? 저도 뭐 나중에 해보긴 해봤는데 어렸을 때 저거 해보신 분 있죠? 여기 올라가서 여기 가서 보글보글 비슷한 거죠. 올라가서 피해갖고 한 다음에 구하는 거. 동킹콩. 이게 글로벌 히트예요. 특히 미국에서 엄청나게 히트하는데 그때 일화가 있어요. 또 유명한 일화들. 미야모토 시게루 씨 말고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거를 막 만들고 있었거든? 닌텐도 직원들이. 근데 지금 만들고 있는 와중에 지금 뽀빠이도 못하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월세를 못 냈답니다. 월세를 못 내갖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건물 주인이 들이닥친 거야. 딱 들이닥쳐갖고 야 니들 월세 내려면 열심히 일하고 있나 봤더니 애들이 뭐하고 있어요. 뭘 뭐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지. 직원들이 앉아갖고 야 어머 점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를 보고 실제입니다. 싫어. 이걸 보고 열받는 거 아니야. 내 월세 안 낸 애새끼들이 앉아있는데 모여갖고 게임질하고 있어. 이거를 보고 분노가 폭발을 해서 여기서 난리 생난리를 치고 깽판을 친 다음에 집어 던지고 난리를 친 다음에 갔다 그래요. 근데 이 아저씨 이름이 마리오 시갈리. 이런 식으로 깽판을 치고 갔거든요. 그 만들던 닌텐도 직원들이 열받는 거야. 가고 나니까 자기가 뭐 건물 주면 다야. 네가 왜 와서 깽판을 쳐. 그래서 이 동킹콩의 악당을 보조하는 애가 있거든요. 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동킹콩도 주인공 아니죠. 악당을 보조하면서 그 보글보글의 괴물 같은 애죠. 그래서 나를 휙하는 그런 거야. 안 그래도 뭐 이름 뭐 하려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와서 깽판 치니까 이름을 마리오라고 줬어.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계 미국이라 그러는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이탈리아 사람이 됐습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이탈리아 사람이 돼서 나중에 인터뷰하러 왔어요. 여기서 CNN, ESPN 이런 데서 당신이 제일 유명한 이탈리아인이 됐습니다. 할 말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마리오 시갈리 씨가 실제로 그랬다 그럽니다. 혹시 그 로얄티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소리를 했다고.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그 야씨 내 이름을 걷다 쓰면 로얄티는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 썰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까지 이분을 보고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비스무리해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래갖고 이게 대박이 납니다. 이게 동키콩이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나왔죠. 미국에서 대박이 나서 2천억을 벌어들이고 이탈리아 배관공이라 그러죠. 이탈리아애잖아 마리오라는 애가 자체가 신화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펼쳐져요. 동키콩 고릴라에게 잡힌 공주를 우리가 구하러 가는 게임이거든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킹콩 생각나죠. 킹콩을 만든 회사가 이걸 보니까 열받는 거야. 아니 이거 베낀 거 아니냐. 야, 장난치냐. 고릴라가 공주 잡고 있고 구하러 가는 거 킹콩이잖아. 근데 이름만 동킹콩해서 야 이름을 딴 거 올리시던지 이름도 같은 콩이야. 콩씨로 해서 야, 킹콩 장난하냐. 저작권 싸움을 걸어요. 유명한 사건. 이게 누가 갖고 있었냐. 유니버셜이 갖고 있었어요. 유니버셜이 만든 영화죠. 유니버셜이 닌텐도에 소송 거니까 당연히 닌텐도는 죄송합니다 하고 돈을 줘야 될 걸 생각했는데 실제로 주려고 했다는 말이 있어요. 당연히 거니까 그래 우리가 저작권에 미비했지 좀 걸어야지 그걸 걸려고 그랬고 동킹콩 이렇게 판매하고 있던 업체들이 다 쫄아갖고 동킹콩 회수하고 저작권 걸릴까봐 회수하고 막 난리를 치고 당연히 질 줄 알았는데 유니버셜이 소송에서 져요.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소송 중에 밝혀졌어. 왜냐 유니버설 킹콩은 1976년작이거든요. 형님들, 누님들 세계에서 보던 거죠. 근데 이게 최초의 킹콩이냐? 아니라는 거죠. 1933년도에 킹콩이 있었어. 그럼 얘가 저작권이 있네? 근데 유니버셜이 만들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40년이 지났잖아. 만든 지. 그러니까 저작권이 소멸됐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만들 수 있다 해서 공짜로 만든 거예요. 저작권이 없잖아. 없는데 뭘 주장한 거야? 하지만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이거는 소멸됐지만 내가 만든 킹콩은 다른 새로운 킹콩이니까 이거는 저작권이 다시 40년 지나간다. 뭐 이걸 주장한 거죠. 그랬다가 판사한테 싸대기를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어디서 대도 않는 소리를. 야,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소멸됐으니까 자기들이 공짜로 만들었지만 나는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40년 내 거다. 뭐 이 소리 하다가 싸대기를 싫어합니다. 싫어. 거기서 판사한테 싸대기를 맞을 뻔하고 오히려 이걸 들은 닌텐도가 되게 죄송합니다 하고 딱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뭔 이런 천하의 이런 거꾸로 손해배상한 거죠. 장난치냐고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나갔던 물건 다 회수하고 내가 영업점에다 보상하고 이게 얼만데. 그래서 유니버셜이 저거에서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토해내면서 어마어마했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요즘 돈으로 수천억을 토해내면서 동기공이 더 유명해졌어요. 이 소송이 세기의 소송 비슷하게 많이 붙었거든. 더 유명해지고 언론을 많이 타면서. 근데 얘네는 무슨 배짱으로 걸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들도 그거 저작권 만료된 거라고 공짜로 만들어 놓고 지들 저작권이 있다고 걸어왔다가 개망한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운이 좋았던 게 닌텐도가 요게 동킹콩이 성공을 하면서 1980년대 드디어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막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미국 시장에는 최강자가 있었어요. 당시에 1980년대 미국 시장 콘솔 게임 요런 게임 하는데 최강자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타리라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항상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는 걸까?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해. 어떻게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누군가는 맞추더라. 야, 누군가도 아니라 정답이 10개쯤 올라와요. 야, 이거 어떻게 아는 거지? 야, 대단하다. 야, 항상 대단해. 어떻게, 야, 아타리라는 회사를 알기 쉽지 않죠? 게임 좋아하지 않으면. 야, 대본이 어디서 유출되는 건가? 컴퓨터가 해킹을 지식백과에 나와? 아, 걔가 또 그런 얘기 했어요? 언제 얘기했대, 걔는 또? 아타리라는 회사가 그때 당시에 이건 어떤 회사냐면 최초의 콘솔 게임기를 개발한 회사예요. 미국 게임 하드웨어 시장의 80% 사실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거의 이걸로 절대자였죠. 혼자니까. 다른 애들 거의 군소하는 데고 유명하죠. 개발자를 뭐 무시한다, 뭐 마케팅만 잘하면 팔리는 것이 게임이다,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얘네가 최강자였어요. 그래갖고 사실은 닌텐도가 뛰어들 공간이 별로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날이 발생을 합니다. 닌텐도가 미국 시장을 점령할 수 있었던 바로 그날, 미국 게임 산업의 재앙의 날에 우리는 아타리 쇼크라는 게 발생을 해요. 1983년에. 이게 그래프입니다. 이게 아타리의 판매량 그래프. 이렇게 안녕. 이게 아타리가 안녕을 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 나오지만 미국 비디오 게임 시장이 마이너스 97%. 야, 이건 뭐야? IMF보다도 심한 걸 맞았죠. 팔리던 차가 마이너스 97%난 거니까 미국 비디오 게임 시장 자체가 거의 없어질 만한 충격을 받을 정도의 쇼크가 발생을 하는데 주식백과에서 뭐 자세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면 저런 쇼크가 왜 나왔냐? 이 쟤네는 하드웨어를 만들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서드파티라는 게 없었는데 남들이 만든 게임을 원래 안 올려줬거든요. 근데 올려주기로 했어요. 돈이 되다 보니까. 근데 남들이 만든 게임을 문제는 전부 다 올려줬어. 자, 이런 일이 발생을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온갖 게임이 다 올라와요. 게임의 수질 따위는 무시하는 거죠. 돈이 되니까. 온갖 쓰레기 같은 게임이 다 올라온다고. 뭐 야한 게임에서부터 수준 낮은 게임에서부터 온갖 게 다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이게 되게 고급진 게임기였는데 뭐 이제는 완전히 뭐 쓰레기 같은 것만 가득 차게 돼요. 그러던 중에 치명타를 날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정말 유명합니다. 1982년 스필버그의 영화 E.T.가 전 세계 초대박 흥행을 내요. 야 이거 야 이게 초대박 흥행을 내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요. 이 아타리에 있는 회사들이 야 잠깐만 저거 돈 될 것 같다. 요 E.T.를 게임으로 만들면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였죠. 근데 문제는 무슨 생각을 하냐? 1982년에 나왔거든요. E.T.가 6월에 개봉된 거예요. 근데 애들이 E.T. 게임을 그 해 1982년 12월 크리스마스에 내려고 계획을 해요. 아니 영화가 6월에 나왔어. 흥행인지 아닌지 한 두 달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8월쯤에 보니까 엄청난 흥행이야. 그래서 9월쯤에 생각을 하겠죠. 아 이거 크리스마스용으로 내자. 12월에. 몇 달 남았어요? 이거 몇 달 남았어. 하지만 아타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 야 밤새 하면 되지. 뭐 구로에 등대 뉴욕에 등대가 되면 되지. 불 켜고 해. 그래갖고 5주를 줬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에 게임을 내야 된다. 5주 만에 세계적인 명작을 만들어라. 그리고 문 걸어 잠근 거죠. 문 걸어 잠그고 그 매트리스 넣어주고 라면 몇 개 넣어주고 뭡니까 햄버거 몇 개 넣어주고 콜라 넣어준 다음에 5주 준다. 해갖고 나온 게 여러분도 아까 원더미 얘기했는데 전설의 게임 E.T.가 등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예요.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게임입니다. 진짜 경영학 교과서에 나와요.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게임이 와우 정도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E.T.가 경영학 교과서에 나와요. 왜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왠지 5주를 시간을 주고 세계적인 게임으로 아타리에서 밀었던 이거를 400만 장인가를 팔았다 그래요. 선으로 나오기 전에. 자, 이게 E.T.입니다. Something. What the? One of the bad guys. Let's run. Let's run. Please change. What the? I'm doing something wrong. 자 이걸 만든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보시던 저거를 비싼 값에 팔아먹으려고 생각을 한 거죠. 세계적인 게임이다 하고 마케팅을 빡 하고 400만 장인가 500만 장을 찍어서 쫙 풀고 마침 그걸 크리스마스 날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쫙 펼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왔다 하면서 게임을 집어 던지고 이 아타리 이거 나발이고 뭐 이런 개쓰레 같은 걸 나한테 돈 주고 했는데 이거 집어 던져갖고 아타리가 개 박살이 나면서 이 게임이 유명해집니다. 왜냐? 미국 게임 업계를 말아먹은 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어요. 역사상 가장 고티를 받을 만한 게임 업 자체를 말아먹은 게임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유일하게 얘가 해냈어. 미국 콘솔 게임 시장이 마이너스 97%가 났어. 쇼크 먹고 저런 거를 돈 주고 팔다니 이러면서 쇼크 먹고 마이너스 97%를 찍는 그걸 해내는데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잘 팔릴 줄 알고 또 우리 아타리 그 경영진은 이걸 잘 팔릴 줄 알고 400만 장을 미리 찍었습니다. 재고가 350만 장이 났어요. 미국은 환불의 나라잖아요. 뜯어서 몇 번 해본 다음에 LIC하고 환불이 들어가고 350만 장이 재고가 발생을 해서 아타리는 멸망했고요. 뭐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엄청난 손실도 멸망했고 이때 당시에 350만 장이 재고로 쌓였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회사 문을 열면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재고가 350만 개가 쌓여있는 거야. 박스가. 회사를 다 채웠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할 수 없다. 우리 같으면은 불태워서 태웠지만 삼성전자처럼 얘네는 그거 안 되겠다. 통째로 사막에 갔다가 매립을 해요. 이게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막 매립 사건. 안 팔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 쓰레기 3만 개가 아니라 350만 개. 350만 개. 장소 자리 차지하는 게 장난 아니겠죠. 엄청난 등치기 때문에 인근 사막에다가 통째로 갔다가 묻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여기까지 들었어요. 1983년대. 자 그러면은 돈을 버는 걸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2020년이 됐어요. 요즘엔 별게 다 팔리는 시대입니다. 1988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설의 게임이 사막에 묻혀있다. 그죠? 인디아나 존스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잠깐만. 전설의 게임이 사막에 묻혀있어? 나 뜯지도 않았잖아. 새 거래야, 새 거. 그래서 실제로 발굴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게 유명했죠. 2014년에 애들이 가서 사부로 파는 거 아니에요. 중장비 모이죠. 뒤에 350만 개거든요. 중장비가 사막에 가서 파내는 거죠. 이렇게 어이씨 이거 파면 한 해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 팔아갖고 손에 들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 게임 박스 뜯은 거. 그 게임 요게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은 나시겠지만은 이게 30년 만에 발굴된 아타리 E.T. 하나에 그 $800 이베이 요즘 가도 있을 거야. 검색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야 비싸다 비싸. 아타리가 요거 한 30년 들고 있었으면은 회사가 살아날 수 있었는데 요거가 800 아직 2014년이니까 한 1000불 됐을래나? 그 이베이 가면 있을 겁니다. 이베이나 옥션 가면은 아직도 볼 수 있는 요게 바로 거기서 캐낸 거죠.
하여튼 이 아타리 쇼크 때문에 1인자가 몰락을 하고 이 닌텐도가 무주공산이죠. 어이쿠 좋네 하고 게임 콘솔을 발매하는데 그게 닌텐도의 페미콤. 대박났죠. 아타리가 가더니 얘가 페미콤을 내고 게다가 그 페미콤의 게임 IP가 뭐였냐? 슈퍼마리오. 그리고 젤다의 전설. 아시는 분 아시는 그 게임이죠. 와 게임이죠. 슈퍼마리오 젤다의 전설 이런 거를 갑자기 내니까 아까 전에 이거 하고 있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야 이거 하다가 이걸 보니까 오 완전히 뭐 이런 게임이 없는 거죠. 이거 하다가 젤다의 전설과 슈퍼마리오를 보니까 사람들이 넋이 나가죠. 엄청나게 잘 팔려서 엄청난 메가히트를 하고 그 다음에 1989년에 여기에 힘입어서 하나를 더 냈는데요. 이게 지금의 닌텐도의 완전히 기초를 만들었죠. 게임보이를 냅니다. 형님들 머릿속에 있는 바로 그 게임보이. 집집마다 있었던 이거를 휴대용 게임기라는 거를 만들어내면서 진짜 메가히트를 치고 그 다음에 2006년도까지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얘기했던 바로 그때는 닌텐도 위라는 게 나오면서 역시 대박을 쳐서 집집마다 뭐 흔드는 거.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지. 이렇게 흔들고 뭐 저렇게 흔들고 뭐 저렇게 흔들고 뭐 이거 했던 거. 자 이게 그 우리나라 요거 나오면서 또 엄청난 메가히트를 치면서 그 우리나라 대통령님도 그리고 우리 그 삼성전자 부회장님도 일본에 갔다 와서 닌텐도를 배우자. 뭐 이게 처음엔 대박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망한 거는 요 다음 버전이 망합니다. 그래서 닌텐도의 주가를 다시 보면 처음에 아타리 쇼크로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요. 우리나라 회사는 없을까라고 대한민국에서 한탄 쉴 때 고점이었고요. 한탄 쉬고 내려오니까 부회장님 방문까지 했는데 쭉 빠졌죠. 요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만 사태가 물론 있었고 그리고 닌텐도가 이런 판단을 하죠. 그 유명한 스마트폰 게임을 거부한다. 모바일 게임 출시 계획은 전혀 없다. 우리는 절대 모바일 게임을 만들지 않는다. 모바일 게임을 만들면 닌텐도는 더 이상 닌텐도가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폭망했다는 그걸 냅니다. 닌텐도 위 망. 냈다가 폭망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거 냈다가 저 머나먼 곳으로 가시고요. 망하시고 그럼 닌텐도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왜 스마트폰으로 안 만듭니까? 오픈소스나 무료 게임 등 돈 안 내고 하는 게임을 만들 생각이 없다. 스마트폰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뭐 다른 식으로 과금을 하니까 광고를 넣던 아이템을 팔아서 과금을 하니까 그런 식의 게임은 만들 생각이 없다. 닌텐도는 돈을 내고 살만한 위대한 게임기를 만들겠다. 남들이 모두가 한다고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잘할 수 없고 우리는 안 할 뿐이다. 했다가 망했죠. 뭐 말은 좋았지만은 스마트폰의 시대였기 때문에 멋있었지만 가오는 있었지만 일본말로 머나먼 곳으로 갔고요. 그런데 닌텐도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이유는 뭐냐? 처음에 2016년에 보였던 게 이거죠. 포켓몬고가 나와요. 이게 글로벌 메가히트라죠. 닌텐도가 만든 건 아닌데 이 만든 회사가 지분 투자한 회사죠. 닌텐도에 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로 숨을 쉬면서 살아난다 그러고 있다가 2017년에 스위치가 나와. 근데 이게 전 처음에 망할 줄 알았어. 야 이게 뭐야? 옛날에 LG가 스마트폰 이런 거 했다가 망했거든요. 뭐 이렇게 끼고 뭐 이런 스마트폰 있었잖아요. 블록형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에 여기 끼고 해서 망할 줄 알았는데 야 이게 타임지 선정 올해의 전자기기가. 야 세상의 변화를 제가 몰랐다는 거. 이렇게 끼고. 이게 이거 옆에 거 빼지잖아요. 옆에 거 빼서 게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빼면은 조이스틱이 돼서 두 명이 할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게다가 저게 성공을 하고 2020년에 코로나로 게임 시장이 다시 한번 터지면서 닌텐도가 엄청나게 성공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게 도대체 왜 성공을 했을까? 닌텐도의 성공 요인이 뭐냐? 게임을 향한 일단 원초적인 욕망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중장년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연령대가 열광할 수 있는 이건 풀스지만 열광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는 거죠. 모바일 게임은 너무 힘들고 자극적이고 K 모바일 게임을 하려니까 일단 좀 그래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좀 편하게 좀 게임을 하고 그냥 게임 그 자체를 하고 싶은데 뭔가 계속 질러야 되고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거에 걸리니까 이런 거에 향수가 생기고 이런 거 오히려 끌린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있음에도. 그래서 집에 사모님 몰래 뭐 이거 갖다 놓는다든지 이거 사모님 몰래 노트북이야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고 그쵸 이렇게 노트북이야 건들지마 뭐 이런 소리 하고 이렇게 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 비싸죠. 그럼 모바일 게임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게임들을 많이 만들었죠. 예를 들면 작년에 대박났던 동물의 숲 같은 게 등장하면서 한마디로 과연 게임이란 무엇인가? 닌텐도가 말하는 게임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에서 새로운 쪽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데 성공을 했죠. 이 한국 게임은 20대 40대 남성향 과감한 과금류도 훌륭합니다. 과감하죠. 정말 과감하고 중독성 장난 아니죠. 왜냐하면 낸 돈이 아깝기 때문에 이게 경제학적으로 경제학적 용어도 있는데 썬큰 코스트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는데 이 매몰 비용이 썬큰 코스트가 너무 크죠. 너무 크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중독성이 있고요. 또 약간 연속적이잖아요. 한 번 하면 한 번 계속 연결해야 되는데 닌텐도의 게임들은 이런 거하고 아까 전에 데브 시스터즈 닌텐도를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정반대에서 정말 게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서
오약 스마트폰 시대에 올라타지 않았는데도 성공한 기업이 되고 지금 시가총액 90조. 사람들이 뭘 원하고 뭘 찾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했죠. 저는 우리나라 데브 시스터즈가 주식은 모르겠고 주식은 올라갔다 여기 때문에 여기서기 때문에 주식은 모르겠지만 정말 슈퍼마리오를 롤 모델로 한다 그러면 닌텐도처럼 K게임의 공식을 좀 따라가지 않고 우리한테 게임이란 무엇인가 새롭게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콘솔이 약합니다. 콘솔하면 역시 미국과 일본의 우리나라는 모바일 50%, PC 30%, 둘이 합해 80%, PC방 10%. 뭐 이게 뭐 현실이긴 합니다.